너무 애쓰지 마라. 여러분, 혹시 그거 아셨나요? 우리는 힘껏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의 화두는 너무 애쓰지 마라.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간다입니다. 불교에서는 기다림을 멈춤이 아니라 읽는 시간으로 봅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조용히 물을 머금고 껍질을 밀어내는 동안 겉눈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뿌리가 준비됩니다. 조급함은 손톱으로 씨앗을 캐내는 일과 같아서 새싹의 목을 꺾어버리죠. 그래서 스승들은 말합니다. 지금의 침묵이 곧 성장의 소리라고요. 우리는 관계에서 일에서도 마음에서조차 너무 빨리 결론을 원합니다. 하지만 인연은 밀어붙인다고 빨라지지 않고 떠나가라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연은 늘 물처럼 흐르고 우리는 그 물결 위에 선 작은 배일 뿐입니다. 배가 강을 거스르려 애쓸수록 노는 무거워지고 팔은 떨리지만 물길은 묵묵히 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방아, 즉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나의 집착부터 살펴보고 고집을 젖히는 지혜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판단을 완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다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고 중도는 치우치지 말라는 길잡이이며 인욕은 참아내는 힘이 아니라 알아차림으로 버티는 힘입니다. 기다림의 기술은 느린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숨이 짧아지면 생각은 급해지고 말은 거칠어집니다. 호흡을 절반 속도로 낮추면 마음의 소음이 줄고 눈빛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의 결을 만집니다. 상대가 갑작스레 멀어질 때 나는 내 안의 칼부터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분노는 빠르고 이해는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려진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을 바꿉니다. 왜라고 다그치지 말고 무엇을 원했는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묻습니다. 말투는 서툴 수 있어도 마음은 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거친 문장 속에도 알맹이가 있고 부드러운 문장 속에도 껍질이 있으니 우리는 껍질과 알맹이를 가르되 사람을 가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태도는 감사의 선행입니다. 지적보다 감사한 줄을 먼저 올리면 상대는 방어 대신 협력을 꺼내 놓습니다. 회의에서는 누가 틀렸는지를 겨루지 말고 무엇이 개선될지를 합의하고, 팀에서는 평가 대신 업데이트를 요청하며 비난 대신 대안을 제시합니다. 가정에서는 잔소리를 레시피로 바꾸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건네고, 아이에게는 관찰 느낌 요청의 순서로 말을 겁니다. 배우자가 늦게 귀가할 때 먼저 안심을 건네듯 말의 목적을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이 말이 우리를 멀어지게 할까, 가까워지게 할까? 스스로 묻는 습관은 관계를 지키는 가장 싼 보험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모르는 이의 한 줄에 마음을 맡기지 말고 필요하면 답하지 않는 선택으로 나를 보호합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방향을 고르는 멈춤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의 리듬도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아침은 창문 열기와 물 한 컵과 인사 한 줄로 시작하고, 낮에는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끝낼 때까지 방해를 차단하며 작은 완료를 즉시 기록합니다. 저녁에는 감사 2줄 배운 점 한 줄, 내일의 한 줄을 적어 마음을 정리합니다. 지칠 때는 3분, 호흡 5분, 정리 7분, 걷기에 작은 의식을 실행합니다. 손이 움직이면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단순한 진실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다가 스스로를 소모합니다. 큰 약속보다 작은 약속을 택하고 한 번의 설교보다 100번의 작은 완료를 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의 유무가 아니라 돌아오는 속도입니다. 빨리 사과하고 빨리 수정하고 빨리 재시도하는 사람에게 신뢰는 다시 돌아옵니다. 경계를 말할 때는 그 표현은 내게 상처가 됩니다. 처럼 짧고 분명하게 전하고, 요청을 건넬 때는 이렇게 말해주면 더 잘 듣겠습니다. 처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의 우월감을 조용히 내려놓고 상대의 서툼을 내 단련의 기회로 바꾸며 내 서툼을 배움의 과제로 바꾸는 태도는 기다림을 깊게 만듭니다. 기다림은 손을 놓아버리는 일이 아니라 손에 쥔 것을 가다듬는 일입니다. 활시위는 더 당겨야 멀리 나가고 차는 잠깐 더 우려야 향이 납니다. 결과의 시간은 우리의 시계가 아니라
인연의 시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끝내고 마음을 거칠게 하는 말 한 줄을 줄이며 감사한 줄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쌓인 작은 완료가 내일의 결과를 부릅니다. 고객의 분노 앞에서 우리는 먼저 사과하고 핵심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동료의 수고에는 사실 느낌, 기대의 세 줄로 칭찬합니다. 회의가 끊기면 내가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당신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구조를 제안합니다. 문자가 꼬이면 대면이나 음성으로 바꾸어 의미의 손실을 줄입니다. 농담의 경계는 미리 합의하고 침묵이 길어지면 확인 질문을 보냅니다. 웃음은 마음의 쉬운 기도이니 하루에 한 번은 먼저 웃어봅니다. 해석을 바꾸면 같은 사건도 성장의 재료가 됩니다. 내 기준이 빡빡할수록 타인을 단정하게 되며 단정은 오해를 부르고 오해는 다툼을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자는 나침반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좋은 가르침일수록 나에게 먼저 적용하여 양약으로 삼고 타인에게 휘두르면 비수가 됨을 경계합니다. 말에 칼을 거두고 등불을 들면 상황의 결이 보입니다. 내 입술의 속도를 낮추고 손끝에 힘을 풀고 눈빛의 온도를 데우는 순간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오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의 말, 오늘의 생각, 오늘의 행동뿐이기에 그 셋을 단순하게 고르고 단단하게 반복합니다. 집에서는 환영의 문장 왔구나 고생했어를 늘리고 팀에서는 어제보다 나아진 점을 짧게 공유하며 업데이트를 가볍게 쌓습니다. 리더라면 평가의 언어보다 방향의 언어를 더 자주 사용합니다. 정답보다 업데이트 사건보다 관계 오름보다 가까움을 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호흡을 잊지 않습니다. 마음이 요동치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호흡 하나가 지나갈 때마다 분노의 파도는 높이를 잃고 판단의 모래바람은 가라앉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지금은 준비의 때야. 내가 할 일만 하자. 결과는 결과의 시간에 온다. 불교의 말로 하면 이것이 인욕의 실천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버티는 힘입니다. 인연이 닿으면 떠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우니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가는 것을 붙잡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다만 지금 곁에 있는 이들과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고 필요한 일을 성실히 수행하며 감사와 배움을 기록해 둡니다.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면 내가 그렇게도 원하던 결과는 내가 몰입하던 순간들 사이에서 조용히 익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한층 부드럽게 만듭니다. 서두르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오늘의 걸음을 오늘에 딱 맞게 내딛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고르듯 말의 톤을 고르고 식탁에서 반찬을 덜듯 감정을 조금만 덜어내고 출근길에 가방을 챙기듯 표정과 태도를 챙깁니다. 낮에는 집중의 덩어리를 만들고 저녁에는 배우고 감사하고 다독이는 세 줄로 마음을 닦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거친 순간을 떠올리며 그럴 수 있어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칼을 들 것인가 등불을 들 것인가? 대답은 늘 같습니다. 등불을 들자. 등불은 타인을 겨누지 않고 길을 비추며 내 발밑에 돌부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리는 대신 바꿀 수 있는 오늘의 선택에 힘을 모으면 열흘 뒤에 나는 지금의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작은 걸음을 반복합니다. 작은 정리, 작은 호흡, 작은 걷기, 작은 완료. 한 사람에게 다정한 한 줄을 건네는 작은 용기. 이 모든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평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심은 단순합니다. 속도를 절반으로 낮추고 마음을 한 번 더 데우고 말을 한 번 더 다듬자. 필요하면 멈추고 더 필요하면 웃자. 지금도 인연의 강은 흐르고 우리는 그 위에 선 작은 배입니다. 노를 놓지 않되 물을 이기려 들지 말고 강과 협력합시다. 언젠가 물길이 넓어지는 지점에서 우리의 배는 힘들이지 않고 더 멀리 나아갈 것입니다. 그날을 서두르지 않고 오늘의 노를 단정히 저으며 끝내 우리는 칼이 아닌 등불을 들어 같은 길을 천천히 걷겠습니다.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간다는 말을 마음의 벽에 조용히 붙여두고 오는 것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가는 것을 편안히 배웅하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할 일을 성실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내 삶과 우리 관계와 이 하루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길 점이 있습니다. 결과를 앞당기려는 욕심은 현재의 손을 느리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즉시 실행하면 마음의 체온이 올라가고 두려움의 온도는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사과 메일을 정갈하게 쓰고 일정과 대안을 세 줄로 제시하고 문서의 제목을 간결하게 바꾸고 회의 자료의 첫 페이지의 목적과 성공 기준을 한 문장으로 올려두는 일은 크지 않지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대신 숫자로 대화하고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사용 시간 요일별 예외 상황 숙제 완료 조건 위금 연락 창구를 표로 만들고 같이 서명하면 다툼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면 상대의 말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를 좋은 의도를 먼저 추측하고 나의 해석을 잠시 옆에 두고 실제로 들은 단어만 적어본 뒤 나의 느낌과 나의 요청을 짧게 전합니다. 이처럼 관찰 느낌 요청의 질서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회복시킵니다. 직장에서 후배의 실수가 반복되면 사람을 탓하기보다 시스템을 고칩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승인 절차를 2단계로 바꾸고 자동 알림을 걸어 실수가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을 설계합니다. 문자가 꼬이면 오해가 쌓이니 대면이나 음성으로 바꾸고 회의에서 끊기는 일이 생기면 내가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당신 이야기를 듣겠다는 구조를 제안합니다. 이 모든 작은 설계는 애씀의 방향을 밖이 아니라 안으로 돌리는 훈련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정리하면 바깥의 일도 정리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반복을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의 작은 수행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하면 그 반복이 곧 성품이 되고 성품이 곧 운명이 됩니다. 우리의 언어도 반복으로 체온을 가집니다. 내가 매일 사용하는 단어가 내 표정과 태도를 빚고 그 표정이 또 다른 인연을 불러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극단의 단어를 줄입니다. 항상 절대 같은 단어는 판단을 단단하게 굳게 만들고 굳은 판단은 사람을 단정하게 만듭니다. 단정은 오해를 부르고 오해는 다툼을 부르죠. 대신 아직 나는 모르고 더 할 수 있어 같은 유연한 말을 늘려보겠습니다. 판단의 속도를 늦추면 호기심이 들어옵니다. 호기심이 들어오면 질문이 바뀌고 질문이 바뀌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는 습관도 들입니다. 기한을 지킨 동료에게는 사실 느낌 기대의 세 줄로 고마움을 전하고 아이에게는 점수보다 노력과 전략을 칭찬하여 다음 시도를 돕습니다. 이 작은 칭찬은 뇌의 보상 회로를 깨워 다시 몰입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는 습관을 들입니다. 첫 문장을 천천히 읽으면 머리의 소용돌이가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뿌리를 내립니다. 소리의 속도가 마음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휴대폰을 움켜쥐고 스크롤을 내리기보다 책상을 한번 닦고 물을 한 잔 마시고 서랍에 펜을 정리하는 작은 몸 동작을 해봅니다. 손이 움직이면 마음이 뒤따라 정리됩니다. 지금 이 말도 기억합시다. 작은 정리는 큰 결정을 돕는다. 경계를 세우는 법도 배웁니다. 누군가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리는 긴 설명을 늘어놓기보다 그 표현은 내게 상처가 됩니다 라고 짧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요청을 덧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더 잘 듣겠습니다. 경계는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경계가 서면 친절히 흐를 길이 열립니다. 반대로 온라인에서 낯선 이의 말 한 줄이 마음에 박힐 때 우리는 그 말의 껍질과 알맹이를 나눠봅니다. 사실이냐, 평가냐, 지금 나의 행동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려본 뒤 필요하면 조용히 나가거나 잠시 쉬어갑니다. 무엇보다 답하지 않는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에는 이런 생활의 기술이 우리를 돕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며 창틀의 공기를 한번 느끼고 물 한 컵의 온도를 혀끝으로 느끼고 안부 한 줄을 소리내어 전합니다. 낮에는 방해를 차단하고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끝낼 때까지 몰입하며 완료의 순간에 스스로를 작게 칭찬합니다. 저녁에는 감사 2줄 배운 점 한 줄 내일의 한 줄을 기록하여 마음의 책장을 덮습니다.
이 루틴은 인연의 시계를 재촉하지 않으면서도 오늘의 시간을 충실히 채우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상사가 날카로운 톤으로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보는 챙기고 껍질은 흘려보냅니다. 실행에 필요한 숫자, 일정 기준 책임 범위를 확인하고 감정의 찌꺼기는 책상 왼쪽 구석에 잠시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선반을 구획하면 감정과 과업이 섞여 엉키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몸을 움직입니다. 3분 호흡 5분, 정리 7분 걷기의 작은 루틴은 혈액을 돌리고 생각의 속도를 줄여줍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발바닥의 감각과 어깨의 긴장을 살피며 마음의 체온계를 읽습니다. 체온이 낮으면 햇볕으로 나가고 너무 뜨거우면 그늘로 들어갑니다. 이 단순한 조절이 하루의 굴곡을缓만하게 합니다. 기다림은 결국 삶의 신뢰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내가 이미 한 일을 믿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조용히 맡기는 태도입니다. 이 신뢰는 게으름과 다릅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순간 신뢰는 구멍이 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정하고 시작 신호를 만듭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타이머를 켜고 첫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3가지 신호만으로도 시작의 마찰은 크게 줄어듭니다. 시작의 어려움을 자동화하면 기다림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약속을 설계합니다. 큰 약속은 지키기 어렵고 깨졌을 때 후회가 큽니다. 작은 약속은 지키기 쉽고 쌓였을 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오늘의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경험입니다. 다정한 한 줄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에게도 전합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 많았다. 이 3마디가 우리의 등을 두드립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칼을 들었는가, 등불을 들었는가? 만약 오늘 칼을 들었다면 내일은 등불을 들어보자고 조용히 다짐합니다. 등불은 먼 곳을 향해 휘두르지 않고 발밑을 밝혀 넘어짐을 줄여줍니다. 이 작은 빛이 서로의 길을 이어줍니다. 열흘 뒤에 나는 오늘의 나에게 묻겠죠. 왜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느냐고, 왜 그렇게 작은 것들을 꾸준히 했느냐고. 그때 나는 웃으며 대답할 것입니다. 작은 것이 모여 큰 평안이 되었다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속도를 낮추고 마음을 데우고 말을 다듬고 호흡을 고릅니다.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간다. 이 문장을 마음의 표지로 삼아오는 것을 반가이 맞이하고 가는 것을 넉넉히 배웅하며 지금 여기에 있는 할 일을 성실히 마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해치지 않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살립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읽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동안 뿌리는 자라고 향은 깊어지며 물길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다만 오늘의 배를 단정히 저어 강과 협력할 뿐입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이 흔들릴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준비의 때야, 내가 할 일만 하자. 결과는 결과의 시간에 온다라는 문장을 휴대폰 메모맨 위에 적어두고 회의실 문 손잡이에 작은 스티커로 붙여두고 노트의 첫 페이지에도 적어둡니다. 눈에 띄는 자리에 문장이 있으면 마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연습은 3문장 대화입니다. 사실은 무엇인지, 느낌은 어떤지, 요청은 무엇인지 3줄을 적은 다음 그중 2줄만 소리내어 말합니다. 나머지 한 줄은 다음을 위해 남겨둡니다. 말의 양을 줄이면 메시지는 또렷해지고 관계의 마찰은 줄어듭니다. 감사의 목록도 평일에 5개, 주말에 3개만 적어봅니다. 대단한 사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 빈 의자 옆자리의 웃음, 고요한 새벽의 냄새, 이 소소한 기록은 마음의 바닥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차를 한 잔 천천히 우립니다. 물이 잔잔할 때 잎이 자신을 펼치듯 우리의 어깨도 서서히 내려갑니다. 차를 우리는 동안 숨을 4박자 들이마시고 7박자 내쉬며 몸에 어디가 긴장했는지 가만히 살핍니다. 발가락, 어깨, 턱, 관자놀이, 손끝, 배꼽 하나씩 힘을 빼며 오늘의 속도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이 짧은 의식은 회의 직전, 고객응대 직전, 갈등 직전에도 유용합니다. 침묵과 멈춤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어른스러움을 만들어줍니다. 아이가 울부짖을 때 반사적으로 훈계를 늘어놓기보다 물 한 잔을 건네고
나는 지금 많이 놀랐어. 잠깐만 숨을 고르자. 라고 말하며 함께 눈을 감습니다. 이때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서로의 심장 박동이 느려지면 대화는 가능한 속도로 내려옵니다. 우리는 그제야 약속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도구를 고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결국 정리의 시간입니다. 집의 바닥을 닦고 서랍의 먼지를 털고 메모장의 목록을 정리하고 거울 앞에서 나의 표정과 어깨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꾸짖는 내면의 목소리와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서툴러도 괜찮아. 오늘은 이만큼이면 충분해 라고 말하며 작은 칭찬을 건넵니다. 이 자기 친절이야말로 꾸준함의 연료입니다. 자존감은 큰 성취보다 작은 약속을 지킨 경험에서 커집니다. 그러니 오늘의 약속을 한 가지 세웁니다. 점심 전에 가장 어려운 일을 20분만 먼저 시작하기.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목적과 성공 기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퇴근 전에 감사 2줄을 적고 동료 한 사람에게 다정한 피드백 1줄 보내기. 이 3가지 중 하나만 지켜도 오늘은 훌륭한 날입니다. 스스로에게 허락을 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때로는 쉬어야 더 멀리 갑니다. 걷기 명상으로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고 하늘의 구름이 흘러가는 속도를 바라보며 나도 저 흐름의 일부임을 떠올립니다. 구름은 모이고 흩어지고 다시 모입니다. 생각도 감정도 인연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흐름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흐름과 협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흐름과 협력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능한 최선의 작은 행동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당장 재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오늘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되 새싹을 캐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말의 칼은 좁은 진실을 크게 만들고 말의 등불은 큰 진실을 조용히 비춥니다. 칼을 드는 날에는 등불을 떠올리고 등불을 든 날에는 길을 나누어 비춥니다. 나의 빛이 누군가의 걸음을 돕고 그 걸음이 또 다른 이의 마음을 덮이는 동안 세상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맑아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선택합니다. 칼이 아니라 등불을 서둘러 쥐는 손이 아니라 가다듬는 손을 재촉하는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침묵을 단정하는 눈이 아니라 호기심의 눈을 힘겨운 날에는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너무에 쓰지 마라.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간다. 나는 오늘의 한 걸음을 성실히 걷고 나머지는 내려놓는다. 이렇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작고 단단한 수행을 이어간다면 열흘 뒤에 나는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고맙다. 잘 버텼다. 오늘의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 고마움이 또 다른 오늘을 시작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지막으로 마음의 불을 켭니다. 등불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길을 비추며 같은 강을 따라 천천히 나아갑니다. 오는 것을 환대하고 가는 것을 배웅하며 오늘의 할 일을 기쁘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손등에 작은 점을 찍어두세요. 그 표시는 급해지려는 순간 숨을 고르라는 합의 신호가 됩니다. 점 하나를 볼 때마다 우리는 속도를 절반으로 낮추고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목소리를 한 톤 내립니다. 짧은 산책을 하며 하늘과 바람과 나뭇잎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주머니 속 나침반을 꺼내듯 오늘의 목표 한 가지를 속으로 다시 읽습니다. 나는 지금 할 일을 한다. 결과는 결과의 때에 온다. 수문장을 3번 속삭이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립니다. 이 단순한 반복으로 우리는 애씀의 방향을 밖이 아니라 안으로 돌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소진이 아니라 축적의 시간으로 바꿉니다. 오늘도 우리는 칼이 아닌 등불을 들고 같은 길을 천천히 함께 걸어갑니다.